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트럼프는 1차 행정부 때부터 F-35 전투기가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트럼프 2차 행정부가 곧 들어설 지금 정부의 일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F-35 전투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35 전투기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F-35 전투기 레이더가 공중작동시험 도중 갑자기 먹통이 되어 작전 비행에서 아찔한 모습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미국 F-35 전투기의 결함에 걱정스러워하며 대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시작되었던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번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전투기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전투기 성능 개량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F-35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방사청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모든 운영국에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필요치 않다고 즉각 반발하였지만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 구성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성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이러한 2차, 3차 개량도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승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산 전투기의 불안함과 미국 방산기업의 갑질은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열망을 실현시키며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민간에도 한국산 전투기의 화려한 비행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F-35 전투기의 구매는 이제 멈춰야 하며 KF-21 전투기 생산을 늘려 한국의 방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진화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천령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궁극의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상부복합 연계 비행을 보더라도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며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이 확장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본다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제 안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전력 확충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상황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 시 확실히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국산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무기 구매를 마쳤고, 폴란드가 구매 이후 놀라운 속도로 무기를 납품받는 것을 확인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차 강국 독일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독일과 스페인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운데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독일을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며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결국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독일은 이 결정에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세계에는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가 핫한 화두로 다루어졌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독일은 새로운 전투기 추가 도입과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투기를 고민하던 독일이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1차 양산 물량은 2026년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던 빠른 납품은 유럽 국가로 하여금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전투기로서 양산까지 돌입하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이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게 갑질을 행했던 이유는 한국이 실패를 맛보기 원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는 순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전년 대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8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포부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물론 항전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레이더는 이미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은 물론 상용화 과정을 거쳐 이탈리아의 유수 업체와 협약을 맺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놀라운 고기동 비행을 진행하며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12월 12일 영상입니다. KF-21 전투기는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기본적 기동뿐만 아니라 공중급류, 공대공 무장 등과 같은 고난도 시험들과 함께 다양한 비행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 어떤 것은 단 한 번의 오작동이나 기체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개발은 복잡한 기술이 결합된 영역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하더라도 조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2년 4개월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이는 모든 과정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정성 및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까지 총 2000회의 비행시험을 끝낼 것이며 이를 위해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에 공개된 일부 시험 비행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의 편대비행 모습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KF-21 전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기체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방산 수출 물꼬를 터준 고마운 국가이며 해당 국가와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의 금액이 오가고 신뢰가 핵심인 방산 사업이기에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무산시키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먼저 무너뜨린 쪽은 인도네시아이며 심지어 신뢰를 다시금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주요 데이터를 반출 시도했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 대한 구매 수사가 장기화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심화될수록 이 사건이 엔지니어들의 일탈이 아닌 고위급 관계자가 연루된 대형 스캔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대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권 고위직이 개입되었다면 국제사회에서 기술 유출국으로의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에도 방산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수사 장기화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놓고 한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전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은 정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외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보워는 친중 성향이 강한 당선인으로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 협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보워는 당선 직후 중국으로 달려가 시진핑 주석을 접견하였고 무려 100억 달러의 규모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프라보워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구매 목록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번 11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라팔 전투기가 순조롭게 제작되고 있다며 2026년 초 인도네시아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급으로 알려진 라팔 전투기를 총 42대, 3차례에 걸쳐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F-15EX 역시 24대를 주문하였으며 이 역시도 2026년 인도될 것이라는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게는 KF-21 전투기 사업에 지불할 비용이 없다고 둘러댔지만 이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호구로 낮잡아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대놓고 때렸습니다. 바로 잠수함 사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프랑스의 잠수함 2척을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9년 발주한 대우조선 해양 1400톤급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1400톤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조선소와 공동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6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신용장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건조 작업조차 돌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잠수함 2척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물먹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막심한 피해로 다가온 이유는 대우조선 해양, 현 하나오션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으로 인해 2019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설비 800억 원을 선발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1조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비단 1조 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게 된다면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들어 KF-21 전투기의 주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조롱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상 세계 전투기 시장 가장 핫한 매물 1위는 현재 KF-21 보라매입니다. 단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적극성을 드러낸 국가가 바로 페루입니다. 지난달 한국방위사업청장은 페루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과 해군 삼성 공동개발, 한국현 KF-21 보라매 부품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는 현재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페루가 사용하는 수호이 25와 미그 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 전투기와 FA-50 전투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2012년 한국에 다목적 항공기인 KT-1P 20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6대는 세만이 페루 항공산업진흥 목적으로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을 바탕으로 페루 내에서 한국산 항공무기체계 도입의 장점을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페루는 공군용 전투기 24대 구매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승인된 금액을 보면 현재 거론되는 기종 중 KF-21 전투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페루는 순수 대당 도입 단가를 총 2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대당 단가로 환산하면 8,300만 달러, 한화 1,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후보로 거론된 라팔과 그리핀 등의 최소 도입 비용은 적어도 1,5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4,000달러에 그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페루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정확히 KF-21 전투기 구매를 노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페루 현지의 반응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대다수의 페루 여론은 KF-21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다면 다소 라팔 F4는 페루 공군을 위한 24대의 새로운 전투기 구입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며 마크롱은 페루의 잠재적인 적인 콜롬비아의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했고 페루 공군은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페루는 현재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며 KF-21 전투기 24대 구매는 유지해야 하고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한국의 기갑전력인 K2 블랙팬서 전차와 KSS-3 잠수함도 구매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페루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자 한국 국방부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지난 25일 KF-21 전투기가 현재 수출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산 KF-21 전투기의 F-22 전투기와 같은 초음속 순항 능력을 탑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F-22 전투기가 세계 최고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공권 장악 능력인데 KF-21 엔진 성능 개량으로 인해 추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적대 중력비와 가동성을 지니게 되어 F-22 전투기급의 제공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KF-21 전투기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음속 순항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해외 수출 시장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성능입니다. 이것으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빠른 기동력을 장착하여 현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엔 전투기 엔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와의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CSIS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한국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엔진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실제 F-22 랩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다방면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은 물론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완벽하게 개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